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는 날이죠. 월요일이면은. 그런데 또 하락을 했습니다. 많게는 아니지만 1.3%포인트 52.2%를 찍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예. 월요일 날 여기에 정치 고관여층 우리 시청자 독자 여러분 같은 고관여층들은 다 아시는데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고 네. 어떤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월요일 리얼미터가 ARS 전화 온 자동응답에 따라서 번호를 계속 눌러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보면 정치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응답률이 높아진다고 보통 보고 네. 금요일 나오는 갤럽이 이제 전화 면접원이 육성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일반 여론까지 안다는 건데 어쨌든 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오늘 나온 건. 네. 52.2%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로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최저치는 예. 물론 그 초반에 뭐 51.1, 51.4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고요. 8월에 51.1, 51.4가 나온 적이 있었고 예. 9월 마지막 주에도 52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네. 한때 56.5까지 치솟고 했던 8월 첫째 주에 비하면 네. 52.2면 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 그리고 부정평가는 1.6%포인트가 오른 44.9. 예. 그러니까 긍정 부정의 격차가 52.2 대 44.9. 7.3%포인트면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진 46.5. 아, 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반등한 36.7 네. 해서 양당 격차도 11.3에서 9.8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도 줄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떨어지고 네. 부정 평가가 늘어서 역시 또 긍정과 부정의 격차도 줄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 비율은 TK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급락했고요. 예. 호남 지역에서도 좀 떨어졌어요. 아, 예. 근데 눈에 띄는 건 PK 그러니까 부울경이나 서울은 오히려 좀 반등을 했답니다. 네. 그다음에 40대와 중도층의 오. 이탈이 좀 뚜렷하다. 원래 40대는 예. 아주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 기반이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40, 50대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40대가 워낙 높았다가 좀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네. 물론 여전히 40대의 그 지지율은 꽤 높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이탈 조짐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70.3에서 64.8이니까 예. 한 5% 포인트인가 많이 떨어졌죠. 아, 그렇네요. 예. 네. 여전히 뭐 64.8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긴 하지만 예. 크게 떨어졌다. 음. 연령별은 그렇고 이제 그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긍정 평가가 55.2에서 51.7로 아,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 평가가 44.7이라서 중도에서 역시 격차가 확 줄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조사든 뭐 숫자는 조금씩 달라. 절대 수치는 조금씩 달라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 제일 궁금하신 예.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그 리얼미터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 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예. 다 납득하실 거예요. 원인으로 꼽은 게 이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아,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정쟁 모습, 예.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한 거죠. 예. 부동산 대책 후폭풍. 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지난 15일에 나온 이 조사니까 예. 저 대책이었으니까 아직 네. 채 반영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아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 음. 좀 시간은 지났지만 그 전산망 마비 속에서 예능 출연 논란 아, 예. 이것도 리얼미터에서 그 부정 평가가 커진 걸로 봤어요. 예.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 대응 지연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네. 요 5가지 정도를 원인으로 꼽았는데 음. 역시 그 저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다 납득되실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게 아마 이제 전월세 시장이 엄청난 경색 그래서 부동산 계엄 아니냐 이런 정도로 좀 거부감이 큰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그 부정적 효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네. 그 앞선 캄보디아 사태 대응 지연 전산망 마비 속 그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 관세 협상 장기화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정쟁들 이게 계속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리얼미터 이제 보도를 딱 보니까 예. 그 매체의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아마 거기 저희 시청자들께서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또 하락이에요. 또 하락, 또 또자. 하락, 또자. 예. 네. 그래서 야, 이 기자들이 그쪽 매체의 기자도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또 떨어질 거야라고 미리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냉큼 그냥 또 자를 집어넣어서 또 하락이 한 것 같고 또 예. 하나는 예. 이겁니다. 아니 주식 시장이 요즘 그렇게 좋은데 지금 5천 오늘 또 뭐 5,700 중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송 직전에 잠깐 예. 보니까 그래서 3,700 죄송합니다. 5,700이면 난리가 났죠. 네, 예. 난리 났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일 모레 4,000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여론조사의 반영이 제가 기대만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많이 반영이 됐으면 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예. 어쩌면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 주식시장 올라가는 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소한 주식시장 처음에 올랐을 때 많이들 그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예. 그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더 이상 이번에 또 올랐으니까 또 지지 안 하다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라고 박수 쳐야지라는 사람은 더 이상 진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 관련된 거는 그때 한번 막 그 열망이 끌어오르다가 예. 사실은 이 그 대주주 관련된 주식 양도세 그 논란을 가지고 한참을 끌었잖아요. 네. 결국은 어차피 해줄 거 빨리빨리 하지.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주식 투자들이 그래 이재명 정부 이번엔 주식을 많이 올릴 것 같아. 실제로 좀 주식도 주가도 오르고 있어. 그러다가 정말 뒤통수를 맞듯이 거기서 사실 좀 피로감과 짜증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올라도. 당시 그게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기억력을 좀 되살리는 거 예,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 이상 단일 종목에 대해서 예. 그렇게 했던 것을 대고 10억 5분의 1로 낮추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뜨거라 해가지고 지지율이 워낙 크게 출렁거리니까 예. 그걸 다시 원위치를 해놓은 거죠 지금. 근데 거기에 시간이 꽤 걸렸어요. 꽤 걸렸었고 예. 뭐 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된다. 정부도 이거 함부로 이렇게 10억 낮춘다 그런 걸 못 바꾼다. 근데 이 민심을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거 50억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옛날에 경제부장 했었고 이쪽에 좀 관심이 네.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여론의 흐름이면 이거 빨리 50억으로 가겠구나. 원상복귀 시키겠구나 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뭘 선물 하나 주더라도 선물을 진짜 깔끔하게 줘서 받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랑 너한테 그런 게 어울리겠니? 이건 없이 이렇게 해서 막 짜증 나게 한 다음에 우와. 결국은 그 선물을 네. 해주더라도 네. 받을 때 아이고 이거 가지고 참 엄청 생생냈다. 알아서 예. 고마워요. 예. 이러면 사실은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호감도가 현격히 차이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는 주가가 오르는 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말 아주 선뜻 우러나오는 박수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반영이 이제 덜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건 우리 꼭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외생 변수 때문에 우리 관세 협상 뭐 곧 타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고 이러다가 우리 환율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계속 약세고요. 환율이 오르고 정말 이러다가 뭐 삐끗해서 우리 경제가 국가 신인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지금 존재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집값이 물론 집값은 잡아야죠. 집값이 오르는 거 안 좋긴 하지만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일본과 같은 그런 거품이 꺼질 것이다. 저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이건 사실 경제에 대한 저주거든요. 부동산의 거품이 꺼져서 잃어버린 뭐 30년 이런 일본 같은 게 우리나라한테도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게 오로지 무슨 주식시장 증시 자체 논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 결국은 뭐 외국 변수 여러 가지 금융 지표 부동산 시장과 여러 가지 연계 이런 게 잘 정말 살얼음 파는 것 같이 이걸 잘 가야 되는데 이게 곳곳에서 좀 얼음이 좀 삐걱삐걱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가는 오르지만 사람들이 그래 야 이번 주가가 오르니까 나도 빨리 들어가서 야 정말 포머처럼 여기서 나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좀 돈 들고 주가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 8만 전자 9만 전자에 이제 물렸다가 아이고 이제 한 3, 4일 만에 드디어 물렸던 거 이제 좀 됐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 지겹다. 약간 이런 쪽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막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을 갖고 뛰어가는 그런 정도의 우리 주가 시장에 이렇게 좀 반전이 있었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아무튼 지금 이제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부동산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쨍하고 해뜰 날 함께 가자